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엔진엑스 국내 총판 IT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엑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성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엔진엑스 유닛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엔진엑스 유닛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엔진엑스는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라면 웹서버나 리버시 프록시나 캐시 서버 등등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엔진엑스 유닛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최초로 엔진엑스 유닛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이제 향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우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 제가 작성한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멀티플 랭귀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멀티플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앱 서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엑스 유닛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엔진엑스에 대한 역사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엔진엑스 유닛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유닛이 지원하는 뭐 프레임워크나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유닛에 대한 저희 간단한 데모도 좀 시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발자분들 굉장히 흥미가 많으시잖아요. 오픈소스 열풍부터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를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쓰시고 많은 유즈 케이스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나중에 이제 데모가 끝나고 Q&A 시간 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가 왜 탄생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엔진엑스는 근데 다들 사용해 보셨죠? 사용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다 써보셨네요. 네. 엔진엑스는 굉장히 대중적인 솔루션이 되었죠, 현재에서는. 엔진엑스가 왜 탄생했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이제 90년대에는 주류가 되는 웹서버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치 웹서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능적인 한계점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성능적인 한계점에 도달을 했다는 거는 결국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장애도 계속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치 웹서버를 운영했던 이제 개발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CK 문제, 클라이언트 동시 접촉 이제 1만 개를 한계점을 돌파할 수 없다는 문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성능과 초경량화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웹서버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로 개발을 해서 러시아 개발자가 2004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진엑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개발자분들이 아파치를 걷어내고 우리가 엔진엑스를 써보니까 굉장히 빠르네, 안정적이네, 이런 이제 개발자분들의 어떤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아파치를 제치고 엔진엑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에서 엔진엑스를 걷어낸 그런 운영자나 개발자나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더 적은 서버로 더 많은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진엑스가 2004년에 시작이 되어서 약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안정적으로 현재 오픈소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엔진엑스가 물론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상용 솔루션이 2011년, 12년 나왔어요. 그 배경 요소는 뭐 상업적인 요구사항들이 생긴 거죠,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엑스에 뭐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급의 모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전문화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업적인 요구사항이 생겨서 엔진엑스 INC가 2012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상업적인 뭐 기술 지원이나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NGX 플러스가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서 2018년에 이 엔진엑스를 개발한 개발자가 이제 엔진엑스가 많은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엔진엑스가 뭐 뒤에도 이제 잠깐 설명드릴 건데 웹서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의 형태로 배포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엔진엑스가 다 흐른다는 거죠. 코드만 실행하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 개발사가 차세대 앱 서버를 또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엔진엑스 OSS 팀이 엔진엑스 유니 프로젝트를 2018년에 처음으로 버전 1.0을 공개를 합니다. 현재 22년 기준으로 버전이 1.2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안정화 버전에 메이저 버전을 출시를 했고, 저도 이 엔진엑스 스토어에 NASS라는 솔루션 체험관 그런 기능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와스 서버를 대신해서 써봤는데, 보통 엔진엑스에서 PHP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대신 엔진엑스 OSS를 웹서버 리버시 프록시로 쓰고, 그 다음에 와스 서버를 엔진엑스 유닛으로 썼을 때 성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약간의 버그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버그 픽스가 되더라고요. 커밋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커뮤니티 생태가 활발하다는 거. 그런 곳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는 금방금방 다 해결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엑스에 대해서 좀 마무리 설명을 하면은 엔진엑스가 웹서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쿠버네티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 세계 배포의 65% 정도가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 기본적으로 섭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인그레스 컨트롤도 엔진엑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진엑스가 웹서버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테이너들 환경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진엑스를 어떤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냐? 뭐 웹서버 하면 다 알죠. 차세대 웹서버, 고성능 웹서버 이런 수식어가 많이 달라붙는데 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전에 발표해 주신 자료도 보면은 엔진엑스 뭐 리버시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CDN 서비스의 그 캐시 서버로는 다 엔진엑스를 쓰고 계십니다. 코어로. 그리고 이제 CDN뿐만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콩의 데이터 플레이는 NGX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루아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API 매니지먼트 키트 몇 개를 올려서 콩이라는 자체의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콩의 핵심은 사실상 엔진엑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상용 솔루션에도 엔진엑스를 데이터 플레이로 잡고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많이 쓰고 계시고, 앞에 얘기했던 뭐 서비스 메시의 대표적인 게 이스티오잖아요. 이스티오 많이 알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는데, 엔진엑스도 프록시로서 굉장히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 패턴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쓰고 계시면은 서비스 메시로 엔진엑스를 같이 배포하게 됐을 때도 상당히 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엔진엑스가 뭐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던 환경,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도커,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등에서 엔진엑스는 어느 환경에서나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소개드려야 될 게 엔진엑스 유닛인데, 엔진엑스 OSS는 윈도우 배포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엔진엑스 유닛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만 배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동일하게 뭐 이제 가상화된 환경, 컨테이너된 환경, 클라우드 어디서나 지금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죄수번호는 아니고요. 힌트가 있어서 가려놨습니다. 바로 그 엔진엑스를 개발했던 이고르라는 러시아 개발자고요. 엔진엑스 유닛도 주도를 해서 엔진엑스 OSS 팀이 엔진엑스 유닛을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를 리드한 리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엑스 유닛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이게 깃허브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별표가 있죠. 고성능과 그다음 초저지연, 확장 가능성 이 세 가지 심플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니까
NGS 유닛의 윤곽이 좀 보이시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유닛 밑에 뭐 고도 있고 같은 유닛 밑에 루비도 있고 고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치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환경에 같은 뭐 이제 JSP 환경이라고 한 자바 환경이라고 해도 버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개발 환경에서 버전이 다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냈죠. 근데 이제 NGS 유닛 지금 보고 계신 게 저 NGS 오른쪽에 유닛에 PHP가 있는데 5점대랑 8점대가 동시에 한 유닛에 있네요. 저게 하나의 NGS 유닛에 PHP 5점대도 실행할 수 있고 8점대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파이썬도 2점대랑 3점대가 라이브러리 체계가 크게 다르죠. 문법도 약간 다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이썬을 2점대랑 3점대랑 동시에 실행 가능합니다. 굉장히 개발 환경을 유연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의 이런 노하우를 코드가 실행 가능한 구조로 NGS 유닛으로 확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GS 유닛의 오픈소스 아키텍처에 대한 복잡하죠. 복잡해서 제가 논버링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크게는 뭐 컨트롤러 프로세스랑 라우터 프로세스, 그다음 밑에 제가 번호 달지 않은 거는 메인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이 컨트롤러 프로세스는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 컴프 파일이나 XML 파일 같은 게 명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구성 변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변경을 해줘 혹은 이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구성이 아니라 NGS 유닛을 실행하고 있는 그 런타임에 여러분들 요새 많이 사용하는 REST API 거기다가 이제 포맷은 예전에 XML을 많이 쓰셨다면 지금 JSON 포맷을 많이 쓰시잖아요. 거의 표준화하고 요새 많이 이제 쓰시는 포맷인데 그냥 JSON 포맷으로 API로 찌르면 됩니다. 요청을 하시면 돼요. API 콜을 하면은 유닛이 요청을 받으면 그냥 구성을 변경해버려요. 런타임 중에. 요청을 하나도 손실시키지 않고 그들 요청이 들어온과 즉시에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컨피그를 하고 다시 재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리로드를 하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API만 요청을 해주면은 앱 서버가 맨 처음에는 파이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코드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코드 추가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준비가 되었고 거기다가 또 자바도 추가해요. 요청을 하면 또 자바도 추가하고 그럼 우리 자바 안 써. API 찔러서 자바도 빼. 자바도 빼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친화적인 앱 서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데브옵스 조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데브옵스 조직에서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프로세스를 통해서 API 요청이 오면은 그 컨피그를 라우터 프로세스에 반영을 하든 뭐 메인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S랑 좀 크게 다른 게 NGS도 마찬가지로 비동기예요. non-blocking 이제 아키텍처를 채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는 그대로 가져갔고 대신 멀티 스레딩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마 이 멀티 스레딩 아키텍처 채택한 게 그 언어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언어적인 특성이 있어서 멀티 스레딩 아키텍처를 채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팅 프로세스에는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보면은 엔진엑스와 유닛이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는지 보시면은 아키텍처가 이제 뭐 진화되었다. 크게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실행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동적 구성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API를 통해서 동적 구매의 경험을 제공한다. 물론 엔진엑스에서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콩을 볼 수 있습니다. 콩도 루아를 통해서. 근데 루아를 많이 쓰시면은 아마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은 프로젝트 보면서 루아 때문에 성능 때문에 걷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엔진엑스에 루아 코드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성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됐어요. 많이 쓰면 안 좋아요.
로직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괜찮을 수가 있고 또 계속 느려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NGS는 앱서버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상. 앱서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루아나 NJS 같은 두 가지 언어는 실행할 수 있게끔 모듈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이 코드로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NGS 유닛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랭귀지들을 다 실행할 수 있게끔 직접 실행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유닛이 완전히 이게 새로운 오픈 베이스, 소스 코드 베이스로 이제 엔진엑스 OSS 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여자는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통찰력을 그대로 엔진엑스 유닛에 반영을 해서 더 고도화시켰다. 이런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엑스 유닛을 쓰면은 웹서버를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스태틱 파일도 제공을 합니다. 웹서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스태틱 파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파일과 그다음에 동적 콘텐츠까지 모두 제공하면은 와스나 그다음에 웹서버의 기능을 통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보안상의 이유로 3티어 아키텍처, 뭐 웹서버나 와스서버나 방역 DBMS 이렇게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역할을 분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GS 유닛 하나로도 이제 정적인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엑스 유닛은 엔진엑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API를 통해서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API를 제공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단일값, 여기서 단일값으로 표현했는데 하나의 객체나 프로퍼티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수정하거나 전체 구성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비스 중단 없이.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이제 크게 뭐 동적인 재구성이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HTTP도 제공을 하고요. 암호화된 HTTPS도 제공해서 JSON 포맷으로 REST API로 구성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한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요. HTML은 정적인 파일로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에 대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도 버전 5로 보낼 수도 있고요. 버전 7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라우트도 제공을 하고 RR로 저기 표시한 거는 로드 밸런서 얘기예요. 로드 밸런서도 기능해서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 다양한 알고리즘까지는 아직까지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토프 사이트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드맵 제시 향후에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다. 거기서 또 이제 기여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의견을 주셔서 프로젝트가 더 활발하고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나올 수 있게끔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비동기나 이제 멀티스레딩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은 메모리로 클라이언트 1만 요청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PHP FPM이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엔진엑스에서 PHP FPM이랑 그다음에 엔진엑스에다가 AJS 유닛 올려서 좀 테스트 툴을 돌려봤어요. 체감상 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많은 트래픽을 보내보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측정하지 못했지만 사용 경험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요새 개발자 구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팀 하나만 퇴사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죠. 개발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개발자마다 나는 PHP 개발자예요. 근데 내가 7까지는 했지만 8은 잘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바 개발자, 그다음 뭐 노드.js 개발자, 뭐 루비, 펄, 파이썬, 고 저기는 C 언어를 얘기를 하는 어셈블리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안 보이는 거는 8가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아까 이제 뭐 다양한 언어로 개발한 거를 마이크로 서비스 라인에 차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API로 통신을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닛이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의 단순히 언어만 준다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뚝딱 만들지 않죠. 프레임워크 지원이 중요한데 NGS 유닛에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파이썬도 보면 대표적으로 장고 많이 쓰잖아요. 장고랑 플라스크, 제가 패스트 API를 써봤거든요. 패스트 API도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더라고요. 패스트 API를 NGS 유닛 얹어서 써봤는데
테스트 API도 지원을 하고 PHP에서도 뭐 이제 라라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하고요. 노드.js에서도 익스프레스 지원하고 자바에서도 스프링 부트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도 대중적인 프로그래밍은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업무용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라를 운영해서 써야 되거나 그라파나를 운영해서 써야 되거나 뭐 이제 오픈소스 CMS로 워드프레스로 써야 될 때 이럴 때는 NGS 유닛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런 코드로 다양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모로 좀 볼 건데 데모를 보기 전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데모 시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NGS 유닛이 제가 컨테이너된 환경에도 이제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도커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히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눅스 운영판 레드햇이나 그다음에 우분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를 안 하고 하나하나씩 다 배법판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시연할 걸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NGS 유닛이 어떻게 동작을 하나 눈으로 보셔야 좀 감이 오시죠. 일단 PHP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헬로 월드잖아요. 헬로 PHP 유닛이라고 하는 PHP 파일을 만들어 에코로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적 구성을 하는데 지금 제이슨 파일을 그 CURL 요청할 때 제이슨 파일 같이 넣어도 돼요. 뒤에 이제 있는데 저렇게 또 아니면 또 그 컴프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요. 제이슨 포맷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RESTful API로 찌를 겁니다. 그럼 NGS 유닛이 저렇게 타입은 헬로 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나는 PHP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거야. 근데 그의 루트는 파일 루트는 저기 떠졌다 헬로 월드야 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구성이 변경돼서 그러면 이제 리커플레이션 돌려놓기 뜹니다. 저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추가했는데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너 객체를 추가를 할 겁니다. 리스너 객체를 추가해서 로컬호스트에 8080 요청에 들어오면은 저 헬로 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번 더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클라이언트 요청 CURL이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이에요. 커맨드 라인으로 CURL로 로컬호스트 8080 요청을 하면은 헬로 PHP on 유닛이라고 응답을 하는 게 PHP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시 기능도 제가 제공을 한다고 했죠. 프로시 기능도 보면은 저기 밑에 액션의 프로시 기능을 보면은 저기 라우터 기능을 통해서 저희 172.17.0.1의 80으로 프로시로가 되고 정적의 파일도 제가 제공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쉐어를 보면 정적의 파일도 적용을 할 수 있고 NGS 유닛을 또 로드 밸런서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업스트림 이제 객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간상에 오늘 다 시연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구성 변경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 객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 라우트 객체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리스너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죠. 8080 포트에 아스트리크는 모든 IP에서 다 받는다는 거고 저 라우트 객체가 매칭을 합니다. 매칭해서 저희 이제 블로그 example.com으로 들어오면은 저희 밑에 있는 블로그 앱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PHP 앱이 될 수도 있고 파이썬 앱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도메인에 매핑이 안 된다. 그러면 디폴트 라우트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마이 앱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라우팅을 더 복잡하게 네임드 라우트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도 어플리케이션 라우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한글 자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자료가 없을 땐 구글링 할 때 영어를 많이 쓰죠. 한글 자료가 있으면 한글 자료 우선적으로 보는데 저희 엔지니스 스토어가 어떤 거냐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엔지니스 스토어는 엔지니스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그다음에 MSA 트레이닝 영상, 그리고 공식 매뉴얼, 그다음에 엔지니스 자격증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NGS 슈퍼 인증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티 기능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좀 친화적으로 가치 있는 NGS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S 스토어에 들어오시면은 저기 독을 누르시면은 NGS 공식 매뉴얼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통해서 큰 돈 들여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GS 유닛도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설치 문서로. 그래서 보시고 절차들을 하면은 명령어 몇 줄, 레포지토리 하나 아니고 명령어 몇 줄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설치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간단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GS 유닛 관련된 이렇게 이제 모범 사례로 저희 이제 엔지니어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제 NGS 앱 서버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구현, 스프링부트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올리고 계시니까,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 아니겠어요? 문서가 없으면 못하죠, 사실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데모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뭐 메인 프로세스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이렇게 실행된 게 보이시죠? 이제 웹복으로 지금 실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변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컴피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아까 말했던 PHP의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헬로 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루트 경로는 저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리얼의 명령어로 저 config은 JS 파일의 JSON 포맷 구성 정보를 가지고 유닉스 소켓이 저기 이제 컨트롤 프로세스거든요. 유닉스 소켓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의 config 밑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예, 성공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성공이 됐으면은 구성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 궁금하시죠? 지금 메모리상에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공이 됐다고 리스폰스는 좋지만 실제 이 엔지니어스 유저의 구성이 어떻게 된 거야? 기존의 엔지니어스 컴포처럼 이렇게 명사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너 객체는 아직 생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로 쳐보시면은 현재 리슨된 포트가 없습니다. 그 뜻이고요. 포트를 제가 두 번째 이제 구성을 변경을 해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생성이 됐죠. 헬로 월드라고 PHP 어플리케이션 하나 생성을 한 거고요. 저기 헬로 월드 밑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코드가 있겠죠. 간단하게 출력 하나하나 코드고요. 그럼 구성을 변경을 할 건데 이번에는 리스너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변경되었다고 다시 이제 상공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구성을 봐볼까요? 네, 컴퓨터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았는데 계속 구성이 추가가 되네요. 근데 그 구성 정보를 JSON 형식으로 계속 리스폰스 내줘서 저희한테 보여주죠. 리스너가 추가가 됐어요. 로컬호스트에 8080을 요청하게 됐을 때 헬로 월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아우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셨죠? 저건 제가 폰트를 잘못 썼고요. 타이핑 높이가 낮아서. 네, 보시면 로컬호스트에 8080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헬로 월드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PHP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겁니다. 헬로 월드 PHP 온 유닛이라고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처럼 이렇게 PHP도 지금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유닛에다가 뭐 이제 파이썬을 추가하고 싶어. 저기 밑에다도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빼고 싶어. 그럼 API를 통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마치고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